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 1948년에 발표된 김동리 작가의 영마입니다. 효선님께서 댓글로 신청해 주셨고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작품들 순서대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꾹 누르신 다음에 영상에 댓글로 어떤 작품 신청합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제 힘이 닿는 한 신속하게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작품 제목 영마는 우리가 흔히 쓰는 역마살이 끼었다 할 때 그 역마를 뜻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주인공의 운명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원래 역마는 교통수단으로 역참에 두고 쓰던 말을 가리키는데요. 달리는 말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타는 사람에 따라 계속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살게 되죠. 인생을 역마와 같이 사는 사람을 그래서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설의 배경은 그 유명한 경상남도 하동군의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합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이거 진짜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 노래의 배경도 화개장터예요. 어쨌든 하동, 구례, 쌍계사 이 세 갈래 길이 만나는 화개장터는 그 공간만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구수하고 향토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제가 잠깐 소설의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화개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흘러서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한 줄기는 전라도 구례 쪽에서 오고 한 줄기는 경상도 쪽 화개협에서 흘러내려 여기서 합쳐서 푸른 산과 검은 고목 그림자를 거꾸로 비친 채 호수같이 조용히 돌아 경상, 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주며 다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섬진강 본류였다. 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목이라 오고 가는 나그네로 하여 화개장터엔 장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쌍계사 세이암의 화개옆 시오리를 끼고 앉은 화개장터의 이름이 높았다. 경상, 전라, 양도의 접경이 한두 군데일 리 없지만 또한 이 화개장터를 두고 일렀다. 그리고 이 부분도 참 생동감 넘치고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날이면 지리산 화전민들의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들이 화개골에서 내려오고 전라도 황하장수들의 실, 바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분들이 또한 구례길에서 넘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가류의 해물 장수들이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자반고등어들이 올라오곤 하여 산엽치고는 꽤 성한 장이 서는 것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화개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개골로 뻗쳐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읽기만 하는데도 막 침 고이죠. 정말 화개장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은 바로 옥환의 주막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동네 자체가 막걸리, 회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이 옥환의 주막에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어딘가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바깥 양반을 기다리는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이라 좀 안쓰럽게 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밥 하나라도 더 팔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옥환의 어머니와 옥환은 남편을 모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옥환의 어머니는 화개장터에 온 남사당패, 그러니까 팔도를 유랑하는 예인이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요. 그 단원 중 하나와 사랑에 빠져서 옥화를 낳았고요. 옥화는 젊은 중과 눈이 맞아 외아들인 성기를 낳았습니다. 이제 옥화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가족이라고는 성기와 자신밖에 없는데 옥화는 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떠돌이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신의 아들도 그 피를 물려받아 떠돌이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살 때 사주를 봤는데 시천역이라고 해서 역마살이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옥화는 성기를 근처에 있는 절인
쌍계사에서 중처럼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이걸 10살 때부터 시켰어요. 그러니 애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엄마, 나 이제 중은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그럼 내가 장사라도 할게 하는데, 옥화와 성기 간에 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럼 너 화개장터에서만 일하는 거다. 딴 데 가지 마 하고 그 약속을 받고요. 옥화가 성기에게 책가게를 내줍니다. 그 무렵 나이가 60도 훨씬 더 넘어 보이는 늙은 최장수 하나가, 큰 애기라고 하죠. 이제 소녀 티를 막 벗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화개장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옥화의 주막에서 머무르게 돼요. 이 아이의 이름은 계연이에요. 둘이 원래는 구례에 사는데 이번에 경상도 쪽으로 좀 벌이를 떠나보겠다면서 오다가 중간에 옥화네 주막에 들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딸과 같이 가면 일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옥화네 주막에 머문 김에 딸을 좀 부탁하더라고요. 여기서 미안한데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주실 수 없겠소 하고요. 그런데 옥화도 계연이가 싫지 않은 거예요. 얼굴도 이쁘죠. 애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도 하죠. 또 어찌나 삭삭한지. 아들과 둘이서만 살다가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오니까 옥화는 자신이 예전에 입었던 옷도 주고 머리도 따주고 하면서 딸처럼 아낍니다. 아우, 아이가 마음이 컴컴하지 않고 인정이 있고 얄미운 데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속셈도 있었어요. 역마살이 낀 아들을 이 계연이와 엮어주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재미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죠. 뭐 처음부터 서로 아예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어우, 성기도 계연이가 예쁜 짓인데요. 계연이도 오빠를 잘 따르더라고요. 두 사람은 함께 장에도 다니고 산길도 동행하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딴따단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연인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옥화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계연이의 머리를 따주다가 계연이의 왼쪽 귓바퀴 위에 조그마한 사마귀 한 개를 발견하더니 그 다음부터 행동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왼손잡이 혹시 생각나세요? 저기 딱 보시죠. 이게 복선입니다. 아무튼 옥화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아지더니 곧바로 채비를 해서 악양으로 떠나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는 계속 계연이와 성기를 떼어놓지 못해서 성화인 거예요. 둘이 한시도 같이 못 있게 해요. 성기도 그 즈음에는 절에서 잘 내려오질 않아요. 아직까지 쌍계사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엄마가 눈치를 주는 게 싫기도 하고요. 연애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서로 좀 엇갈리기도 하고 좀 삐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꽁에서 올라가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기가 절에서 내려왔는데 계연이가 짐을 다 싸놨고 떠날 준비를 마쳤더라고요. 물론 얼굴은 곧 울 것처럼 울그럭푸르럭 하고요. 최장수도 어느샌가 돌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꾸벅 하고 불이 나게 자리를 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직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안 됐어요. 계연이가 갑자기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빠 편히 사시오. 성기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마치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어벙벙해서는 마루에서 일어나서 그냥 계연이 앞으로 막 또박또박 걸어오기만 합니다. 두 번째 인사를 합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성기는 눈만 부릅뜨고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계연이가 왜 계속 인사를 하겠어요? 이건 붙잡아 달라는 거죠.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오빠가 아무 미동도 없으니까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젠 진짜 인사인 거죠. 두 사람은 구례 쪽으로 멀어집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구례 쪽으로 멀어지고요. 계연이가 가고 성기는 완전히 폐인이 돼요. 저 같아도요. 이건 꿈이 아니고 갑자기 날아가 버린 사랑이잖아요. 그게 너무 그리워서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요. 밥도 못 먹고요. 폐인처럼 그냥 들어 누워 있기만 합니다. 옥화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안 되겠는지 자기가 악양에 가서 무엇을 듣고 왔는지 그걸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사실대로 털어놔요. 옥화는 사실 악양에 가서 무당을 만났어요. 무당을 만나서 무엇을 물어봤냐. 혹시 계연이가 자기랑 관련이 있는 인물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웬걸 맞다라는 거예요. 이 늙은 최장수가 사실은 그때 그 남사당패였고 계연이는 옥화의 이복 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연이랑 성기는 무슨 관계예요? 이모예요, 성기한테. 그러면 최장수는 옥화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인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지 어찌겠냐. 옥화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셈이 됐는지 성기는 청명이 지날 즈음, 그러니까 이제 4월쯤이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소. 성기는 옥화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떠돌이의 삶을 받아들이고 계연이가 사라진 반대쪽, 하동 쪽으로 떠납니다.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슬프다.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되지 못하죠. 저는 애달프지만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성기의 모습에서 인간다운 인간을 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러분은 김동리 작가의 영마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